지난 5일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에서 여럿이 함께 놀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마침 인근에 있던 한 남성이 그 즉시 뛰어들어 침착하게 구조했는데 신분도 밝히지 않고 떠났지만 우연한 계기로 알려진 선행의 주인공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지난 5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계곡에서 이 초등학생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의인은 누군가요? 예, 지난 5일 오후 3시에 강원도 양양구 남대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계곡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 계곡은 굉장히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엄두를 못 낸 거죠, 구조할. 근데 이제 살려달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슈퍼맨이 나타난 거죠. 쏜살같이 들어와서 구하고 호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신분을 밝히지 못하고 떠난 슈퍼맨 같습니다. 그 물에 빠진 저 화면 저희가 뭐 그림으로서 설명했지만 아이를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구하고 누가 구해줬는지 모를 정도로 호련이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뜻밖의 우연을 통해서 이 선행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렇죠. 호련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사건 반장에 나올 수도 없었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연이 참 알려질 운명이었는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물놀이 사고 이틀 후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해양 경찰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 출몰하는 불법 중국 어선에 대응하는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큐멘터리에 이틀 전 저 물가에서 아이를 구조했던 저 의인이 나오는 걸 현장에 있던 사람이 TV를 보고 얼굴을 기억한 거예요. 저 사람 이틀 전에 그 아이 구하고 호련이 사라진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얼마나 신기하고 또 반가웠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도 있었고 이 TV를 본 시청자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좀 전에 TV에 나왔으니까 이름까지 알았겠죠. 신준상 팀장님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제 신분이 밝혀진 거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의 신준상 경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고가 나고 이틀 후에 이 방송이 되니까 누군가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이 일주일 전에 방송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프로그램 방영 일정이 일주일 미뤄진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일주일 전에 반영됐더라면 그냥 쓱 묻히고 넘어갈 일이 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분 때문에 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 주 편성이 미뤄지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렇게 이제 마침 신중상 경사의 얼굴을 기억한 시민이 칭찬하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초등학생이 물에 빠진 그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신중상 경사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양양 쪽으로 가족들이 놀러 갔습니다. 첫날 아마 한 15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살려달라는 그 구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지 보고 나서 그때 순간적으로 이거는 물에 빠졌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냥 반사신경 그냥 무조건 뛴 것 같아요. 그쪽으로. 처음에는 육상으로 돌길입니다. 거기가 약간 계곡 쪽이라 일단 전력 질주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라는 순간적인 판단이 들어가지고 최대한 가깝게 가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는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구조 수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이제 신경사가 그 휴가를 맞아서 이 그 물놀이를 갔던 거군요. 진짜 정말 구조된 이 아이는 정말 어찌 보면 진짜 운이 좋았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신준상 경사가 2박 3일 휴가를 맞아서 양양으로 가족과 놀러 갔는데 도착해서 짐 풀고 과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살려달라는 이제 비명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쪽을 쳐다봤는데 보이진 않았나 봐요. 보이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누군가가 물에 빠진 거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무트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100m 정도를 거의 전력 질주했다고 했는데 그 바닥이 돌길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뭐 생각도 안 하고 본인이 혹시 다칠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도 않고 최대한 가까이 아이 옆으로 간 다음에 구조 수영을 해서 이 아이를 구조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특수훈련을 해서 저렇게 갔지만 저 남대천 같은 경우 물살이 급해가지고 되게 세서 그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 물살이 세고 물이 깊은 곳에서는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요. 신경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수영도 잘하고 인명 구조 어떤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특공대 근무했을 때 교육팀에서 근무했다면 이 사람 교관입니다. 교관.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인명 그 구조 교육이라든지 물놀이 안전 교육 같은 거를 경찰들 해양 경찰한테 교육시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프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사 같은 경우는 뭐 뛰어들어서 물론 위험하지 않을 수는 없죠. 신경사도. 그래서 했는데 본인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반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 일반인들은 저렇게 똑같이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더불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용기 있게 물속에 뛰어든 신경사, 물에 빠진 초등학생만 구조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얘기도 또 들어봤습니다. 성인 남자분은 작은 보트였는데 보트 옆에 끈이 있거든요. 낮은 쪽에서 이렇게 보트를 내려서 끌어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 이제 2명이 있다가 나도 끈 잡을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아이가 손을 놓쳤는데 그 아저씨가 보트에도 아이가 타고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려고 막 하시는데 뜻대로 이제 안 되니까 손만 뻗고 이제 그쪽으로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이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친구를 먼저 구해주고 보트는 어차피 줄에 이제 매달리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먼저 아이부터 어머니 갖다 드리고 금방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이제 구조해서 안아주고 다시 들어가서 보트를 제가 끌고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상 경사 얘기 들어보면 그 초등학생 물에 빠진 여자아이 말고도 그 2명이 더 있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보트 안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아이가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빠진 아이는 6학년 아이인데 어른 이제 성인 남성이 있었는데 줄도 잡고 있고 또 아이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데 닿진 않고 이런 어떤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자니 이쪽 아이가 위험해지고 또 이거를 하자니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경사가 뛰어들어서 그런 상황을 구조를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단숨에 이 3사람을 다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구하고 나서 그냥 호련히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 이분 말에 따르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 너무 당연히 사라진 걸 왜 이렇게 회자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본인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고 일단 아이 구해주고 나서 아이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들었으면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무사한 거 봤으면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선행이 알려지고 나서 아까 특별경비단 단장님 그리고 해양경찰청장님 등등 이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하셨나 봐요. 또 이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갔다가 귀한 생명을 구한 신중상 경사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는 하지만 이 돌길을 달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심정으로 물에 뛰어들었는지 끝으로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뛰면서 별의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최후의 막 이제 발차기를 물속에서 아마 엄청 빨리 발차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대한 지금 물을 안 먹으려고 계속 위아래로 올라갔다 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구조업을 해야 되나, CPR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가면서 그냥 죽어라 뜯던 것 같아요. 무작정 뛰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구조사항은 그냥 몸이 그냥 맡기는 대로 이제 저희가 수영 훈련도 많이 하고 뭐 인명구조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습관처럼 행동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구조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뛰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아이가 빠져가지고 최후의 발차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최후의 발차기를 하고 있으면서 물을 먹지 않으려고 아래 위로 꼬르락꼬르락 한다고 그러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아이를 꺼내면 구조호흡을 해야 되는지 CPR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구조호흡하고 CPR을 잘 구분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뭐 해양경찰이건 이른바 얘기하는 육지경찰이건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근데 육지경찰사 수영 잘 못해요. 그래서 겸손해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라면 누구나 다 저런 상황에서 나 같은 행동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나서 호련히 사라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데 저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름철 물놀이에서 물놀이 사고 많이 나는데 저렇게 생명의 은인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 아이에게도 그렇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